안녕하십니까. 7주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감성지능 7주차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7주차에는 자기 돌봄에 대한 주제로 회복을 위한 자원을 찾기에 어떤 자원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회복, 우리가 다시 그 웰빙의 상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모든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자원을 찾기 위한 것은 마음 돌보기와 몸을 돌보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 돌보기에는 자기 수용, 자기 연민, 낙관적 관점이 있다. 7주차 첫 번째 시간은 자기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생각해 보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과제 제출하셨나요? 네, 퀴즈에도 제가 과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못하셨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꼭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수용,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모든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돌보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부족하고 약하다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나 자신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상황 자체보다 우리 내면의 비판자가 가하는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죠. 이러한 내면의 비판자, 자기 비난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부정성 편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예민하며 사소한 실수나 비난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DNA의 존재가 그래야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빨리 대응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어요. 동물의 위협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어떤 사소한 소리나 부정적인 것을 빨리 대응을 해야지 오래 생존을 했기 때문에 그런 DNA가 남아서 우리는 지금도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비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면의 비판자는 주변 사람에게 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으로 이 목소리에 익숙해지면 자기 생각이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므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내면의 비판자에게 벗어나려면 실패했거나 힘들어할 때 친구나 가족을 위로해 주듯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자 입장에서 내면의 비판자의 비난을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그동안 잘해왔잖아.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하는 과정도 자기 연민이지요. 그 다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예시와 같이 자기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걱정해주는 친구처럼 마음 안에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자비로운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연민의 마음을 갖는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첫째,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최근에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과 그때 느꼈던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을 떠올려 본다. 자, 둘째, 자기가 마음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신에게 어떤 비난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셋째,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와, 자신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격려하는 말, 넌 늘 잘 해냈잖아. 힘을 내를 건넨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짧은 글을 써본다. 저도 한번 써볼까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째 화살과 둘째 화살. 첫째 화살과 둘째 화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화살이 먼저 나오나요? 둘째 화살이? 첫째 화살이 먼저 나오고 또 둘째 화살이 날아온다네요. 그럼 화살이 두 번 일어나네. 두 번 날아온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며 그것으로 인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첫째 화살입니다. 친구와 싸우면 불안하고 애인과 헤어지면 우울합니다. 우리는 첫째 화살보다 역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둘째 화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우울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첫째 화살이고 시험에 떨어진 자신은 이것밖에 못해 정말 못났네 라고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 절망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둘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첫째 화살은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을 때 비를 원망하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둘째 화살은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다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고, 누구나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 시험에 떨어져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나야. 넌 최선을 다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자기 연민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 돌보기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중에 자기 수용, 자기 연민, 그리고 낙관적 관점이 있습니다. 낙관적 관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자, 사소한 일이라도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낙관적 관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성공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 실험에서 무기력에 빠져야 할 집단 중 30%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여러분은 긍정적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1점에서 5점까지. 1은 1점 있어요.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5개가 제일 많은 겁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저는 긍정적 관점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점 중에서 몇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4점이라고 했네요. 여러분은 몇 점이십니까? 1점이십니까? 2점이십니까? 3점? 4점? 5점? 네. 자, 첫째, 낙관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만,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없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낙관적 가진 사람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순간 금방 지나간다고 여기는데 반해서, 비관적인 사람은 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여깁니다. 셋째,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자신의 한계를 그것에 한정짓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일반화하여 자기 전체를 비하합니다. 시험에서 생각보다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 괴롭지만 곧 잊어버릴 거야. 시험이 인생의 다는 아니니까. 친구와 기분이나 풀자 라고 받아들이죠. 그에 비해 비관적인 사람은 왜 공부한 곳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지? 성적이 계속 이러면 난 어쩌지? 난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긍정적 관점을 가졌습니까? 부정적 관점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낙관적 관점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낙관적 관점을 가지려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물질적 욕구에 대한 집착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낙관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람에게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우울이나 시기심이 낮으며 낙관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주 가지나요? 자, 감사일기로 낙관적 관점을 키우기 나옵니다. 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새로운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행복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꿔줍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를 보내면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일들을 하루 3가지 정도 찾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한 주 동안 경험한 삶의 변화에 대해 짧은 글을 써봅니다. 자, 이렇게 감사일기를 통해서 낙관적 관점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8주차 강의부터는 제가 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볼 테니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7주차 2번째 시간에는 지금 일주일도 좋고 또 지금 하루 오늘 중에도 좋아요. 하루를 보내면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말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네, 무슨 이야기든 좋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혼자 말씀해 보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을 남기고 싶으신 분은 강의 Q&A에 올리셔도 됩니다. 어떤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네, 거기에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일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강의 Q&A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Q&A를 통해서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Q&A에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주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만나요.